지금부터 적중 예상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동 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 허가증이나 운송 허가증이 아니라 해당 이동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정기 점검 기록입니다. 1번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고 나머지 2, 3, 4번은 모두 올바른 저장 기준입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공기와 만나면 반응이 격렬해서 불활성 가스 봉입이 필수이고 방유제 안에 물이나 유류가 차면 누유 감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시 배출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정기 점검 기록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색상은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도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색이나 적색은 모두 틀린 색상이고 도료가 아닌 반사도료여야 한다는 점도 자주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흑색 바탕 황색 반사도료 이 조합을 한 번에 외워두세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중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의 외부의 주의사항으로 화기 충격주의, 물기연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하였다. 어떤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시는 위험물의 유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화기 충격주의와 물기연금 그리고 가연물 접촉주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뿐입니다. 그 밖에 일반 제1류는 물기연금이 빠지고 화기 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 두 가지만 표시합니다. 이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연금, 3번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연금과 공기접촉원금, 4번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연금과 충격주의 표시가 정답입니다. 세 가지 모두 표시되는 유일한 케이스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물과 만나면 위험한 물질들로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이 해당됩니다. 보기에서 1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번 마그네슘, 4번 탄화칼슘은 모두 물과 반응해서 위험하므로 방수성 덮개가 필요하지만 3번 나이트로 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차광성 피복으로는 가려야 해도 방수성 피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부터 자주 출제되는 최빈출 유형이므로 방수성 대상 세 가지를 정확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적재 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빛에 의해 분해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것들로 제1류 위험물 전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전체,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전체가 해당됩니다. 보기 중 2번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로서 광분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차광이 필요합니다. 1번 메탄올은 알코올류, 3번 철분은 제1류로 방수성 대상, 4번 가솔린은 제1성유류로 모두 차광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출제되는 최빈출 문제이므로 차광 대상 5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해야 하는가?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고체와 액체의 기준이 다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고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로 수납하되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함정으로 94나 98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고체는 95, 액체는 98이라는 한 쌍 암기가 핵심입니다. 역시 걸쳐 자주 출제되는 최빈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체 위험물의 운반 시 내장용기가 금속재인 경우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몇 리터인가? 고체 위험물을 금속재 내장용기에 담아 운반할 때 허용되는 최대 용적은 30리터입니다. 금속재 용기는 강도가 강해 보호력이 좋지만 너무 크면 무게나 충격 위험이 커지므로 3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10이나 20은 더 작은 용기 기준이고 100은 너무 큰 용량이라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체 플러스 금속재는 30리터라는 공식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액체 위험물의 운반 용기는 내장 용기와 외장 용기로 구분되는데 유리는 깨지기 쉬운 재질이라 외장 용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장 용기로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재 용기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 용기로 허용되는 재질은 나무 상자, 플라스틱 상자, 파이버판 상자, 금속재 용기, 플라스틱 용기, 금속재 드럼 등이므로 2번 나무, 3번 파이버판, 4번 플라스틱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 용기의 유리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관한 핵심 원칙은 양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위험물 운반에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화물 차량이든 승용 차량이든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를 받고 지정 수량 미만이라도 규제 대상입니다. 1번처럼 화물 차량 운반이 규제받지 않는다거나 2번처럼 승용 차량만 규제받는다거나 3번처럼 지정 수량 이상만 규제받는다는 설명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양무관 모든 위험물 운반은 규제 대상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는 제외한다. 위험물 운반 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필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보기에서 1번 품명, 2번 수량, 3번 화학명은 모두 필수 표시사항이지만 4번 제조년월일은 표시 의무가 없는 항목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년월일 외에도 지정수량, 제조번호, 안전관리자 이름 같은 항목이 함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최빈출 문제이며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수량 주의사항 이 6가지가 핵심 표시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